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3월 3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론 편곡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때까지 이야기가 있어 오던 경항공모함을 이제 포기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그 입장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돌변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경항모도 아니고 중형 항모를 하겠다. 예, KF-21 현재 개발 중인 비행기에 항모 탑재형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죠. 또 뭐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또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이거 왜냐하면 항공모함 일본이 되게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내년 예산안이 반영이 안 됐다고 처음에 작년 6월 무렵 기사가 났을 때 우리 쪽에서 일본 관련 언론들이 반색을 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하거든요. 그걸 실망시킨 거죠, 일본을. 예. 자, 어쨌거나 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러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조짐들 그러면 다 있어 왔죠. 그리고 우리 귀에 자주 와서 부딪히는 그런 언론 보도들은 뭔가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무시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해야 되긴 하는데 가급적 언론의 기본적인 도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노출이 작은데 많이 되지 않는 곳을 살짝 비춰주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사실 중요한 기사들이죠. 예. 그들은 그 기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이 추이를 좀 보면은 이게 작년 6월 29일 날 나온 건데 MBC 기사고 예전에도 활용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F-35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이러면서 돈을 한 4조 원 쓴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예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침 그때 경항모에 들어가는 예산도 한 4조 원이고 또 반드시 돈뿐만이 아니라 기본의 방향이 그랬죠. 예. 그래서 이미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경항모 대신에 북대응 등의 방점을 찍는다라고 이런 이제 기사가 났었죠. 6월 말에. 그러다가 이제 8월 30일쯤 되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각 부처 차원에서 편성을 하는데 여기서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예산은 5조 원을 편성을 한다. 이제 주로 이제 북에 대한 이야기죠. 북에 대한 대응인데 경항모 제외 이렇게 나와요. 이게 8월 30일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원래 예상했던 대로 이제 가는 부분이죠. 저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눈이 안 갔는데 되돌아보니까 눈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 실마리를 줘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제가 파란색 줄친 부분입니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마친 후 경항모 기본 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새로 정권을 잡은 이제 새로운 윤 정부의 사람들은 경항모 당연히 제외하는 걸로 예산까지 편성을 했어요. 근데 방사청은 예전부터 해오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공모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사청은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건데 사실은 국방부 입장과는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이라는 것도 언급된 거예요. 방사청에서 누군가가 이건 아니다.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즉 방사청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방부의 뜻과는 또 다르고 방사청도 수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들어왔으니까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제 KF-21 할 때도 그런 흔적들이 막 보이죠. 여기저기서.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항모도. 예, 그래서 저는 여지가 신문기사에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8월 30일이에요. 그런데 20일 만에 합참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KF-21 함재기형 개발 검토 시사.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방사성의 그 보고서가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여러 부처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때는 왜 이게 반응이 안 됐느냐? 아니 왜 유보라도 시키지 않았느냐? 20일 만에 입장이 바뀔 건데. 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번복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당연히 안 하는 건데 당연히 끝난 거였는데 경항공모함은 그 사이에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건 합참 의장 정도가 결정한 차원이 아니에요. 정권의 최상층부 대통령실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언론의 보도까지 다 된 부분을 말을 거꾸로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뚝을 확실하게 박아요. 이제 경항모도 아니고 중형 항모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함재기형으로 한다. F-35 이런 것도 아니다. 엄청난 전환이죠. 누구도 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국방의 방향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저는 분석 기사는 아직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지요. 자, 이거는 합참 의장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더 높은 데서 하면은 데미지가 있으니까 사실 안 밝힐 수도 없고 결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참 의장이 총대를 메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합참 의장이 경항모 포기해서 중형항모로 바꾸는 결정을 한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자, 이거는 며칠 전 3.1절 기념사예요. 윤석열의. 자, 이게 보면은, 제목만 볼게요. 일본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해. 예. 그리고 안보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항모에 관련된 거예요. 예. 제가 일본의 기시다 총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일본한테 징용 보상금도 우리 기업 동거돼서 내고 또 한미일 협력, 한미일 동맹, 그게 군사 동맹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계속 쓰면서 계속 친한 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진짜 싫어하는 그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인 항공모함을 안 한다고 그러다가 말을 탁 바꿔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이잖아요. 징용 보상금,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 관계 개선, 협력 파트너, 이거는 말잔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형 항모를 만든다는 것은, 건조한다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제가 기시다라도 이 사람 못 믿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경제 발전에 본보기였고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컸어요. 예. 그런데 파트너가 되려면 과거 군국주의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죠. 쓰라린 경험들이. 예.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돼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주고받으려면 그때는 내가 입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틀고 가자. 이렇게 말해야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건 일본에 대해서 그거거든요. 네. 그 징용 배상금 다른 나라 다 줬잖아요. 우리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돈 같이 태워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또 기분 나쁘다고 우리 군함도 강제징용 역사가 있는 그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해놓고 이제 승인 받았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그때 여기 희생된 조선의 강제징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명시해라. 안 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이제 잘해보자. 그때 내가 좀 실수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전히 자존심이 있고 우리를 밑으로 보는 건데요. 파트너가 아니죠. 네가 들어왔을 때 졸개가 되면 받아줄게. 이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광산권으로 또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는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내용은 똑같겠죠. 예, 문화유산 신청하면서 그것도 똑같이 강제징용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다시 빼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고 협력 파트너 되면은 협력 파트너 하자고 하는 내가 바보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 협력 파트너 하고 싶어요.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어요. 예. 자, 그래, 그런 두 가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조심해서 썼는지 잠 들어볼게요. 한미일 협력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는 22년 2월에 있었던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그때 하와이에 있었어요. 예, 이전 정부 때 일이죠. 그것에 공동성명서가 나왔고, 그것을 이건 현재는 비공식 번역문인데,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자료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은 여기 뭐라고 표시되는지 한번 보세요. 장관들은 제가 빨간 동그라미 한 부분입니다.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우리하고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하고 미일을 구분해서 썼어요. 그 연결고리에 미국이 있을지는 모르죠. 예. 이렇게 외교부에서 외교장관끼리 미팅하고도 공동성명서를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완벽한 실수죠. 예. 자꾸 반복되니까 뭐 실수라는 생각도 잘 들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우리 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외국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걸 언짢다고 거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 소재들을 일본이 기대고 있는 마당인데, 예, 그건 우리한테 전쟁을 건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선전포고해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일본 자본으로 들어와 있는 국내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거기 아직도 일본 맥주가 없어요. 이제 찾질 않는데요, 주인장의 이야기가. 저희 동네. 국민들 아직도 일본 맥주 안 마시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런 거를 3.1절 기념사에서 그렇게 내뱉는다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네. 자, 보자. 그 다음 이제 항공모함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2년 초에 있었던 뭐 항공모함 관련 해군하고 충남대학에서 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해군본부에 있는 정성균 소장이라는 사람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쓸만한 걸 한 두 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이죠. 이거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 큰 결정의 번복, 윤석열 정부가 내린 그 항공모함을 가지기로 포기해서 가지는 것으로 바뀐 그 이유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의 수출 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서 온다. 그 해상이라는 게 우리의 뭐 영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 거기만이 아니겠죠. 예. 공해상을 거쳐서 뭐 수천 킬로를 건너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한 군데라도 길이 막히면은 길은 막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특히 의존도가 심하다. 왜냐? 우리는 대륙의 끝단에 있고 한반도는 대륙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새삼스럽게 느끼시면 좋겠어요. 북한하고 우리가 교류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차로도 북한을 못 가고 걸어서도 못 가고 배로도 못 가고 비행기로도 못 가요. 그 말은 북한이라는 땅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경제 활동이나 인적 교류를 봤을 때는 즉 우리는 섬나라예요. 남한이라는 섬이에요. 일본처럼.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이 배로 와야 돼요. 예, 무거운 거는 비행기로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거고 또 해외 무역에 우리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미국은 26%, 내수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일본 31%, 예, 우리는 82%나 돼요. 즉 해상 통로가 수송로가 막히면 우리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되게 적대적인 나라가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본토로 공격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의 함대를 보내서 해양에다가 검문소를 만들고, 예? 하여튼 조그만 해협 같은데 검문소를 만들고 우리나라로 가는 상선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북한하고 소통도 안 돼 있으니까 바다만 끊으면 우리는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너네 물 뺀 거랑 똑같아요. 그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그 해상로, 우리 영해가 아니라 그 멀리 주요 해역에 있는 부분까지 가서 멀리서 우리 해상 수송로를 문제가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까 지켜야 된다. 일단 그거는 상당히 당위성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네. 그러려면은 타격력이 가장 강한 항공모함 전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해군의 주장이었고 옛날부터 해오던 거죠. 근데 이번에 된 거잖아요. 왜 됐을까? 안 될 뻔하다가 지금 된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지금 지난 몇 개월 만에. 예. 언론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뭐냐, 너무 중요하니까 감히 다루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 자, 역시나 정승윤 소장의 자료에서 가져와 보면은 왼쪽 지도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 점이나 파란 점 같은 거는 이제 서로 장내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곳이 독도 표시돼 있죠. 있고 뭐 이여도 남단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하늘색으로 이어진 선들은 구불구불한 선들은 주요 해상 수송로예요.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하셔도 아시잖아요. 이쪽으로 오면서 좁아지는 건 당연하죠. 거기에 왼쪽이 중국, 오른쪽은 일본. 양쪽이 한 500, 6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해협이에요. 중국이 힘을 내서 막을 수도 있고 일본이 힘을 내서도 우리 남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북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못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또 누군가가 저 밑에 말라카 해협 같은 데를 막았어도 그때는 중국까지 올라오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해군력을 키우는 거고 중국도 남중국해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기를 막으면은 중국도 내륙으로 세계시장 갈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해군력을 키우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동참하게 된 거고 그것은 주변에 역학관계가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힘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힘은 올라왔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네. 자,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구한 사진인데 이거는 해상 수송량의 밀도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노란색이 짙을수록 배가 많이 지나다니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기 말라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잘 느낌이 오시죠. 저렇게 해서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고 말라카 해협 위로 해서 동북아로 오는 거고 우리들의 배들이 전부 다 저리 지나오는 거죠. 네, 일본 배도 그렇고 저기가 바로 남중국해예요. 중국도 관심 있고 미국도 관심 있고 일본도 엄청 관심 있죠. 예,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곳이에요. 저기를 틀어막으면. 예, 한 달만 있어도 그냥 끝나겠죠. 식량도 안 들어오고 기름도 안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저런 중요성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제3세계권으로 있으려고 그러죠. 예. 러시아의 영향권으로도 안 들어가고 미국의 영향권으로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뭐냐, 그게 되게 전략적인 지점이니까요.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물동량에 제가 봐서는 한 70% 정도는 막힐걸요. 중국, 일본, 한국이 저기 있잖아요. 다. 동남아들 포함하면 50%는 훨씬 넘죠. 네. 자, 그래서 현재 이들 지역을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 해군이. 근데 미국 해군의 입지가 옛날보다는 좋지 못하죠. 중국의 부산이라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쇠락이라는 부분하고 사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힘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예. 중국은 아직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신뢰감 이런 걸 100% 획득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미국 정도에. 불안하죠, 여기가. 근데 미국은 예전만큼 전 세계 경찰 노릇을 못해요, 이제는. 그 좋은 예가 아랍에서 중동에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럼 여기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한테 뒤지기는 싫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미국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마치 썼던 동영상인데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되네요. 매트 게이츠라고 플로리다 국회의원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공화당인데 우크라이나전 피로 결의안. 우리 너무 전쟁에서 지쳤다. 발 빼자.
이런 결의안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그들끼리 협상하게 해라. 전쟁 끝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설명을 한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적을 했죠. 되게 놀랍다. 이런 표현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뭐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나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해야 되는, 인기를 생각해야 되는, 옳다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게 크다는 거예요.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 앞에 매니지드라고 말은 쓰긴 했지만 지금 뭐랄까 체계적인 후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군사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막무가내로 후퇴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후퇴한다. 즉 뒤로 돌진한다. 뭐 뒤로 진격한다. 누가 옛날에 그런 말 남겼죠. 미국 해병대가 옛날 장진호에서 후퇴할 때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렇게 세금을 쓰게 되면 쇠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자, 미국이 약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강해지죠. 새로운 무기들이 자꾸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해역에 다가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지역을 그 나라에서 그새 미국의 보호막 미국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미국의 보호막 속에서 경제를 통통하게 살찌워온 그 나라들이 직접 막아주면 좋겠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파트너로, 미국의 파트너로.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좀 더 가다듬었어요. 2022년 2월 12일. 이게 저는 우리가 중형 항모를 윤석열 정부도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이든과 윤석열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쪽이 합의된 내용이고 미국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게 뭐냐?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이 지는 방위 부담을 나눠서 가지게 간다.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손들고 내가 할게 그래.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뭐 어쩌지 이런데 내가 할게라고 손들고 나선 게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일본도 요구하죠. 그렇지만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봐져요. 왜냐? 일본은 패전국의 멍해를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손을 잡아준 거라고 봐요.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뭐 언론에 발표되고 뭐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말을 엄청난 번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좀 노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파트너들이 좀 더 발을 많이 담궈라. 남태평양에서는 뭐 인도, 호주, 뭐 일본, 미국하고 해서 뭐 하는 거 있죠. 쿼드인가? 그렇지만 실속이란 부분에서는 또 그리고 가장 그게 절실한 우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력해요. 쿼드는 그냥 미국이 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진짜 하는 것은 말 안 하거든요.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대신 미국을 맹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한국만 가지겠다 그랬을 때 주변 미국에서 안 돼, 너희는 안 돼.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확인되는 부분은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 그 해군력이 미국 해군력을 일부 분야에서 추월하고 있다. 사실은 그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미 의회 연구소에서 낸 보고서를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이 보고서의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좀 전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 동맹국이 어디냐?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다. 그리고 바이든과 예전에 문재인의 공동성명을 보면 그때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지 좋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디 이야기를 꼭 하느냐 하면은 일본하고는 그 이야기 안 해요. 우리하고만 해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우려한다. 라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얀마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인도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미얀마가 정정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미얀마는 바로 국경을 면하고 있어요. 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여러 나라의 국경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거기서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우려가 보인다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이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 항공모함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이미지도 괜찮고 하니 말라카 해협이나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해서 미국의 현지 파트너가 되어줘서 얘기를 좀 단속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항모 안 해. 딱 이랬더니 엄청난 압박을 받은 거죠. 한 달 만에. 예전에 펠로시 만나주지 않고 중국의 중국의 외교장관 보냈다가 한 달쯤 있다가 8.15 때 무슨 소리 했습니까? 담대한 계획 이야기했죠. 미국 기자가 물었죠. 확인할 수 있는 거냐고. 확인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를 의지만 표명하더라도 뭐 핵 없애고 이런 거는 뒤의 일이고 의지만 표명하더라도 남한이 지원하겠다라는 그 말을 받아냈잖아요, 미국이. 그와 거의 동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항모 안 한다 해서 중형 항모로 딱 돌변한 게. 이거 하기로 다 돼 있던 건데 왜 이래? 이게 괜히 우리 해군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뭐 문재인이 객기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미국하고 합의하여 하는 거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야, 미국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 해에 21년도에 예산안을 낼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항모 예산, 설계 예산 70억 올린 거를 뺐어요, 다.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설계는 잘하고 있겠죠, 뭐. 자,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니, 그 당시는 청와대 내부 인사들만 알고 있었고, 민주당하고도 교류가 안 된 내용이에요. 공유가 안 된 내용이에요. 항공모함을 간다는 게. 미국하고 합의했던 게. 근데 이제는 알게 됐죠. 여러분도 알게 됐고, 저도 알게 됐고. 물론 제 짐작입니다만. 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을 옮기는 거, 실행의 계획에 우리가 큰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강력한 합의가 있었다. 그 동맹국 기여도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일본에 말도 안 하고 트럼프가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 만나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로 같이 싸우자라는 파트너로 한국을 골랐다는 거.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 지저분한 일을 다 해주는 게 일본인데 일본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크게. 그게 큰 한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그 반도체 소재를 금수 조치를 한 건. 또한 우리는 해양 수송로 자력 확보 방어 필요성이 있죠. 앞서 그 해군 자료도 잘 나와 있죠. 거기다가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섬나라잖아요, 우리가. 근데 북한하고 딱 해서 교류가 되면은 미국하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체결이 되면은 러시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에너지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왜? 수소 연료를 가장 싸게 만드는 방법이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수소를. 사할린 있잖아요. 그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가스관 바로 묻는다는 것은. 그 가스관이 우리나라로 오게 돼 있어요. 더 가까운 일본으로 안 가고. 거기서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자, 그래서 한반도가 우리가 드디어 대륙의 일부분이 되면 여기서 늘어나는 물동량은 엄청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국이고 무역으로 따지면 순위가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자, 미국은 멀리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풍수를 잘 봐서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할 때 힘을 진짜 잘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를 골라준 거예요. 먹고 살기도 좋고
삼면이 바다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바다도 좋고. 근데 힘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약하면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 땅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래서 남북 분단된 거잖아요. 예. 자, 남북 교류가 활발히 되고 지금 세계 경제는 펌프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발 빼려고 하잖아요. 예. 어쨌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앞뒤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의 분위기는 상당히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봐서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수송로가 더 요긴해지는데 이쪽은 일본, 이쪽은 중국이잖아요. 예. 그걸 남의 힘에 맡기면은 우리가 속국되는 거예요. 이 맛있는 땅을 남한테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훨씬 값어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걸 교통정리 하려다 보면 동남아, 저 인도양까지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이제 못하겠다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걸 환영해요. 열심히 고마워. 난 너를 믿는다. 나도 좋아. 나 잘할게. 그래갖고 진정한 동맹관계가 된다는 게 그거예요. 형님 동생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동맹관계의 의미죠.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쇄신이죠.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해프닝을 보면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이걸 크게 보는 거예요. F-35를 팔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자, 거기에 대한 우리 논리의 개발이 충분히 있었고, 저도 늘 비판하는 것처럼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 핵심 실무자들은 이거 아니다. 이미 아닌 것으로 판명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중요한 항모였던 거예요. 이건 낚시밥이죠. 아니면 기자들이 이걸 쓰고 싶어서 이렇게 썼거나, 그거 떨쳐냈잖아요. 그래서 개발 중인 KF-21의 항모 탑재형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걸 무모하게 했을까요? 아직 개발도 공군형도 완성이 안 됐는데 해군형까지 같이 한다면 그렇게 바보처럼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항모형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훨씬 더 가깝다고 봅니다, 사실에. 자,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기술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또 배를 사줬으면 좋겠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같은 걸.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맥락대로 흐름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미국이 항모에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우리한테 아낌없이 전수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들이 할 일을 우리가 손들고 열심히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지금.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폰만 잡지. 근데 우리는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한반도는 지금 배팅이 엄청나게 돼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핫한 지역이 될 거예요. 이 관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일본은 엄청나게 싫어하죠, 지금. 그 아베가 엄청나게 잘 알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남한 하나도 벅찬데 남북이 통일돼서 온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남한에 못지 않은데 그런 나라가 힘을 더 가진다? 소통되면서 러시아도 선택하고 미국도 선택하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 행동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 5월인가 6월인가 마덱스를 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그때 되면은 제대로 된 중형 항모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